안녕하십니까? 지오메타 포커스의 이은정입니다. 지오메타 TV 인사이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산물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된 지역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군마, 치바 등이 포함된 산리쿠조반 지역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의 농축산물과 해산물에 대하여 장기 손상 위험이 높은 세슘의 위험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처리되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티모시 무소 교수는 삼중수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간 DNA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리쿠조반 어장의 물고기들은 매일 방사능 오염수를 마십니다. 따라서 이 어장의 해산물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하여 인간의 DN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지오메타 포커스에서는 산리쿠조반 지역의 그동안 방사능 오염 실태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해산물과 수입량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일본 후생 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데이터는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한 환경운동연합보고를 재인용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세슘 134와 세슘 137을 검사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본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비율을 보면 2022년은 2018년보다 63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프에서처럼 시간이 경과될수록 방사능 물질 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품에서 많이 검출되었을까요? 2022년 일본 정부의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야생 조수육에서 29%, 농산물에서 21.1% 검출되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에서 6.3%가 검출되었으며 수산물에서도 5.3%나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리쿠조반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와 다른 지역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농산물을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산리쿠조반 지역의 농산물은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검출률이 57% 높습니다. 고비, 두릅, 능이버섯, 송이버섯 등 버섯류가 높았습니다. 특히 야마카현의 능이버섯은 킬로그램당 1,500베크렐로 가장 높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고비가 770베크렐로 조사되었습니다. 야생 조수육에서는 산리쿠조반 지역의 방사능 검출률이 34.5%로 그 외 지역보다 930% 높게 검출되었고 기타 가공식품의 검출률은 14.7%로 그 외 지역의 검출률보다 1130% 높은 수치입니다. 2022년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률을 볼까요? 세슘의 경우 후쿠시마산 산천어에서 170베크렐 검출되었고 치바산 잉어와 누치에서 각각 66베크렐과 65베크렐 검출되었습니다. 해수어 중에서는 치바산 농어, 이바라키산 뱅어과오리와 곤쟁이 순으로 세슘이 소량 검출됩니다. 민물고기에서 방사성 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 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 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세슘 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던 해수어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300베크렐과 14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슘 오염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2022년 후쿠시마에선 한 건의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없지만 주변 미야기, 치바, 이바라키 등 주변 해역의 해수어에서는 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농어의 3년간 검출 결과를 보면 그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무기나에 2023년 9월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는 알프스라는 장비로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악성 방사성 물질입니다. 바닷물에 희석시켜 30년간 방출한다고 합니다. 산리쿠조반은 쿠로시오 난류와 오야시오 한류가 만나는 지역으로 세계 3대 어장 중 하나입니다. 이 어장에서는 오징어, 꽁치, 가다랑어, 대구, 정어리, 가자미, 고등어, 청어가 많이 잡힙니다. 홋카이도 주변에서는 가리비와 멍게가 많이 양식되고 있고요. 이 어장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매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세슘과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능 물질이 체내에 농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먹이사슬이 상위에 있는 어종인 꽁치, 정어리, 대구, 청어, 고등어에 방사능 농축이 많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어 페류 중 멍게와 가리비도 위험합니다. 30년간 이 지역 해산물을 섭취할 경우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암 등 희귀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리쿠조반 지역의 농수축산식품의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농수축산식품은 모두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리쿠조반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본에서 수산물이 얼마나 수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2022년 일본으로부터 38,294톤의 수산물을 수입했습니다. 2017년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해산물 수입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2021년부터 점차 증가세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수입량은 2021년에 비해 18%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도 8월 현재 18,882톤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해산물이 수입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종류는 116종에 달합니다. 116종의 수입 수산물 중 10개 품목이 전체 수입량의 88%를 차지합니다. 상위 품목부터 보면 가리비, 돔, 태가, 멍게, 방어, 기타 어류, 명태, 정어리, 어묵, 가오리 순입니다. 특히 2021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가리비, 돔, 기타 어류, 어묵입니다. 어묵은 95%로 큰 폭 증가했고 23년 8월 현재 640톤 수입되었으며 이는 22년 수입량의 85%에 달하는 것입니다. 가리비와 돔의 23년 8월 현재 수입량은 각각 22년 대비 52%, 59%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가리비, 돔, 방어, 어묵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방어는 2015년 대비 804% 증가했고 돔은 130%, 가리비는 80%, 어묵은 67% 증가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품목은 태각 즉 조개껍데기인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0%로 매우 높습니다. 태각은 굴 종묘 부착용, 비료나 사료, 해양 생태 블럭 제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리쿠조반 지역의 방사능 오염 실태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해산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오메타 포커스였습니다.